요즘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이 좁은 문을 뚫을 수 있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경쟁력과 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학력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대기업 사장 자리에 오른 분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오빈맥주의 장인수 사장과 함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인재로 거듭나게 한 노력과 그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죠. 지금 오빈맥주 사장에 취임하신 게 언제시죠? 작년 6월 21일. 6월 20일 이제 예. 그러니까 6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예. 그거 하신 거 좀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저희 오빈맥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떤 실적? 실적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주시죠. 저희가 내수로 본다라면 1억 상자라는 걸 연간 1억 상자 돌파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그 내수로 판매된 숫자가 1억 상자를 넘는.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얼마나 정도? 저걸로 뺀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매출이 수출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금 빼고 세후 저희가 본다 그러면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상당히 보람된 그런 한 해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지금 불황이어서 전부 좀 울상들인데 이렇게 실적을 좋게 막 대규모 매출 증가를 이루신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적으로 본다면 직원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가 많이 꺾여 있었던 그런 상황에 15년 동안 꺾여 있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서부터 직원들의 사기가 좀 높아지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노출된 것 같고, 밖으로는 거래선들께서 그동안 오비에 대한 생각이 거의 20년 가까이를 외국인이 운영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영어 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많고 거래선들하고 가서 대화할 때 맥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괜히 잘난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괴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상당히 차단을 시키니까 지금은 전에는 저희 거래선 사장님들께서 오비오고 대화를 하면 대화 자체가 잘 안 됐다는데 요새는 그래도 거래선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언론에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고 사장님 하면 이제 고졸 신화. 사실 이런 게 언급되는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은 건데요. 사실 학력에 불문하고 그냥 CEO 되신 게 이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그런 학력에 대한 이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어떻겠습니까? 불편은 했죠. 불편은 했지만은 또 제가 갖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또 그것을 굳이 숨겨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착한 국민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약자를 상당히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국민성이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면서도 정면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거래선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더 친근감 있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무슨 밝히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고라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사회생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었던 것 그런. 아무래도 이제 대졸자들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경쟁도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그런 경쟁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그러면 항상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행동했던 게 도라는 거를 많이 했어요. 입사를 한 동기들하고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들이 스펙이 좋으니까요. 예.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예. 모든 게 이제 더로 이렇게 그 했던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야, 저 친구가 참 성실하구나, 또 노력형이구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덜하는 거 아주 인상에 남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영업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2010년 1월인가요? 이제 오비 맥주 영업 총괄 부서장 취임하시고 이제 1위를 탈환하신 거죠. 제가 왔었을 때 2010년 1월에 저희 마켓 시어가 42% 정도, 42%, 2% 정도 됐었고 상대가 하이트였죠. 네, 하이트였었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뒤집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한 해 그것을 내실을 다지는 그런 수치적이나 수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내실을 다지는 한 해였었기 때문에 작년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전략이 주요하셨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요. 어떤 형태의 그 영업을 했었냐면 저희가 2등이었었거든요. 분명히. 예. 2등인데 2등이 1등한테 쫓기는 영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영업 그 색깔을 못 내고 예. 1등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식의 그 영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2등은 철저하게 1등을 쫓아가거나 쫓고 가야 된다라고 예. 보거든요. 근데 2등인 저희가 1등한테 쫓겨다니면 영원히 2등밖에 될 수가 없는 예. 그런 마케팅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 주류 모든 내수업체에 이제 그런 관행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냐면 월말에 가면 이제 밀어내기식 같은 그런 그 매출 밀어내기식 그 월말 가면 항상 그게 영업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말에 밀어내기를 안 했습니다. 같은 주류 업종이라도 소주하고 좀 틀린 게 맥주는 좀 신선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밀어내고 상대도 밀어내고 하다 보면 저희도 밀어내고 상대도 밀어내고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께 가는 그 유통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결국은 신선한 맛을 못 내는 그러한 그 형태의 그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때 이제 독자적으로 하면서 월말에 밀어내기를 안 하고 신선한 맛을 그 소비자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뿐만 아니라 유통 그 날짜 이것을 상당하게 이제 줄이는 그런 그 활동을 했죠. 이제 그런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조금씩 그 맛에 대한 호평을 받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백투더 베이지 기본으로 돌아가신 그런 선택을 하신 거군요. 예. 지금 이제 6개월 되셨는데 그 뭐 간혹 보도도 되고 그런데 지금 실제 생산 부분 생산장을 많이 다니시죠? 예, 다니시도 많이 직원들하고 어울리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다녀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영업보고는 제가 이제 2년 6개월을 영업본부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영업본부장 3년 이상을 직원들하고 소통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영업보고는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CEO들이 그 생산 쪽하고 제가 제 분야 쪽만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대표이사를 맡고 나서 또 생산하고의 그 관계, 그 직원들하고의 그 소통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영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산에서 좋은 제품을 직원들이 진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자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생산 쪽의 그 중요성을 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좀 힘든 행보지만 그래도 소통을 한번 생산을 하자 하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관리자들이 소통이라고 그러면 뭐 한 200명, 300명씩 이렇게 가서 뭐 공장 하나 이렇게 갖고 놓고 이렇게 전 직원들 놓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게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형식적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직원들하고의 그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씩을 이렇게 소단위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에 그 공장 앞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식당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 30명 정도, 25명, 30명 정도 오고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처음에 할 때 저도 상당히 좀 힘들게는 느껴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직원들하고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느끼고 직원들한테 배울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했던 게 작년 12월 27일로 7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27일까지 해서 6개월 정도의 그 보통은 되게 또 직원들은 긴장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은 소통을 했다고 그러지만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고 일방적인 그 의사를 전달하고 그냥 듣는 거는 형식적으로 몇 명 듣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 저녁 자리 모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배제의를 시켰습니다. 건배제의를 시킬 때 건배제의 하기 전에 일어나서 건배제의 하기 전에 질문, 그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것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건배제의를 이제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아무리 전 회차에서 편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표고 하다 보니까 경직돼 있는데 한 10분 정도 해서 한 두세 명 정도의 그 건배제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씩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이렇게 도움도 되는 그런 적도 있고.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작업복은 많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매년 작업은. 직원들이 아마 그 추리닝 같은 게 이렇게 좀 남들 단체로 입고 다니는 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리닝도 좀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도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 기부 행사도 좀 자기 공장 주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그 경영에 반영하고 했던 것이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정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30몇 년 만에 또 이렇게 그 대표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그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샷도 좀 상당히 많이 찍고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특징이니까요. 술도 많이 마셨지만은 사진을 워낙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 현장 방문하시는 거 외에도 이렇게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5월서부터 제가 했던 게 이제 뭐냐면 거래선이 저희가 한 1,4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거래선 사장님들께 월말 되면은 항상 감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장문의 문자 메시지인데 사실은 그 문자 메시지가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무슨 내용을 상당히 많이 좀 섞어가지고 해서 감사의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의 그 협조를 좀 부탁하는 그런 그 문자 메시지를 작년 12월 달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처음에 보냈었을 때는요. 허다 말겠지 하셨었어요. 사실은요. 허다 말겠지.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한 거의 2년 반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장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기다려진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저한테는 또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 만나 뵙는 분도 그 문자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 뵀었을 때 악수를 따으면은 명함을 주고 악수를 따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뵀는데 처음 뵌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냐면 직접 쓰시는 거 맞습니까? 저도 사장님께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거래선 사장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긴장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선 사장님들께서 그 전화가 칭찬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직원들 누구 칭찬이 이런 직원이 있어가지고 칭찬합니다. 전화도 많이 오지만은
또 질책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이 직원이 이런 행동은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 그동안 성장 이렇게 쭉 해오신 과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채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력 차별이라는 게 없고 열린 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 오비맥주에 입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사장님으로서 가이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왔었을 때 저희 영업사원을 뽑는데 이런 그냥 저것만 보고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상에 이제 무슨 학력이나 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보고 이제 뽑는 경향이 저 오기 전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업 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뭐 둘째 치고라도 우리 부서만큼은 우리 부문만큼 영업 부문만큼은 이런 지식적인 것보다는 지혜적인 부분을 많이 좀 지식보다는 지혜를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인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뽑되 배수로 뽑아가지고 일정 기간 지켜보는 거죠. 네, 3개월 동안을 밑바닥 영업소부터 시켰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저도 처음에 옛날에 주류업계에 입문했었을 때 밑바닥 영업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제 복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걸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인턴을 뽑는데 5명이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하면 배수로 20명 뽑고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가서 그 친구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선배들서부터 집단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적성에 맞고 진짜 본인의 적성에도 맞고 저게도 맞는 그런 직원을 뽑아가지고 지금 영업 활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조금 얘기를 돌려서 지난해 12월 1억 불 수출탑 수상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다른 나라, 뭐 독일, 일본 맥주 선진국들이 있는데 또 세계 시장을 이렇게 시장을 더 확대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가져온 원동력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80주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맥주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뭐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여태까지 왔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맥주 기술력이라면 이제 맛 신선도 뭐 이런 거는 뭐 누구한테든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건데 수출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35개국에 30여 개의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은 저희 자체 브랜드가 나가는 데는 많지 않고 주문자 방식에는 OEM으로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브랜드인 카스 브랜드로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거기 몽골에서는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제품도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로 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자체 브랜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브랜드를 금년에는 자체 브랜드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한 해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을 하면 조금 이제 이중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서나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마시는데 또 이게 또 과도하다 보면은 이제 주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술에 물리는 세금은 뭐 죄악세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좀 이중적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건전한 음주 문화라는 게 뭐 사실 오랫동안 수도 없이 얘기되어 온 건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건전 음주에 대해서 캠페인도 벌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청소년 음주 문화도 저희도 좀 많이 캠페인도 해서 건전 음주 문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뭐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그 저희들도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지만 소비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본인들 스스로가 좀 그 자제하는 그런 저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취업 시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대졸자들, 청년들 참 어렵습니다. 그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도 정말 반듯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게 어렵게 CEO까지 올라오신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인생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항상 그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을 꿔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장거리 경주에서 분명히 그 마지막 그 도착점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예, 소중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장인수 사장님이 이끄는 오비맥주 타사 대비해서 내 자신이 이끄는 우리 회사의 차별화된 장점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저희 회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그 외국인 회사로서의 그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분석 능력이라든가 또 그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 상의 하달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직 문화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뽑아서 이렇게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걸 못 뽑아냈었는데 한 2, 3년 사이에 그것을 많이 이제 그 뽑아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큰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결국에 2등 했다가 1등 했다 2등으로 떨어졌다 다시 1등으로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는 그런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싶으신지 뭐 청사진, 뭐 꿈 여쭙겠습니다. 작년 제가 6월 달에 취임하면서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웃음 넘치는 회사고 그다음에 그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작년 한 해는 워밍업을 한 것 같고 금년 제가 재임 기간 동안 방금 말씀드렸던 웃음 넘치는 회사에 그다음에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희망찬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CEO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